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윤 어게인. 다시 대통령 윤석열 김용현 장관이 그런 편지를 애국 시민들에게, 지지자들에게, 보수 국민들에게 이제 보냈죠. 이걸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 중에 대부분 다 이제 알 겁니다. 모든 언론에서 이걸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아.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이제 동향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저기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요. 대통령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를 놓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네요. 윤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람 같지가 않대요, 도대체가. 여기 이제 TV조선에서 나간 방송 내용의 일부인데요. 윤 전 대통령 낙담하거나 망연자실한 모습 전혀 아니야. 자신들이 오히려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위로해 주러 갔는데 오히려 위로받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서 당부를 했다 그러죠. 대선에서 꼭 이겨달라고. 이재명을 꼭 잡아달라 이거죠. 자,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게 됐다라는 그런 어떤 발언도 했다. 그런 담담한 소회도 밝혔다라고 합니다. 만찬장에서 뭐 간단한 만찬이죠. 뭐 식사 정도 하고 반주 정도 한 잔 정도씩 했다. 그런 어떤 자리였었는데 이런 게 좀 뉴스가 나왔었고요. 지금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에서도 일부에서 벌써 그런 방송을 했는데요. 대통령 재출마설이 있습니다. 재출마설. 법적으로 과연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별도로 치고요. 그것은 뭐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특히 2030 젊은 피들이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극심한 어떤 정신적 혼란 그런 것을 겪고 있는데 윤 대통령 재출마 혹은 윤 어게인 이걸 접하면서 이들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길이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이런 건데요. 자, 쭉 보시면요. 탄핵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DC 인사이드에 가면요. 이게 예전에 3월 11일자,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쯤이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탄핵 당하고 난 뒤에 대선 재출마한다라는 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여기 벌써 한 달쯤 됐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65조 4항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여기서 공직이 뭐냐라는 게 중요한데 말이죠.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 힘든 윤석열식 법 해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탄핵 인용 후 치러지는 대선에 재출마 가능하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법 해석을 내세울 것이라 본다. 본인의 임기 5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대선에 재출마하여 당선되었을 경우 중임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는 중임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임을 금지한다라는 그것을 5년 단임으로 그렇게 다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같은 경우는 절대 본인이 출마하고 싶어도 출마 못한다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자, 탄핵은 현 대통령직에서만 끌어내리는 것이고 재출마를 금지하지 않는다.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윤 대통령 지지자는 아니에요. 윤을 오히려 탄핵하자라는 입장인데 벌써 한 달 전에 이런 우려를 했던 거지. 저쪽 탄핵 찬성 쪽에서 말이죠. 자, 상상하기 힘든 내용이고 어떤 정치인, 전문가, 언론인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12.3 쿠데타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정치 행적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문제는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재출마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기에는 시간이 부족. 윤 대통령이 재출마하여 국민의힘 경선에 나설 경우 거의 99% 가능성으로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가능성으로 윤석열 이재명의 재대결이 펼쳐질 것이고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정치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을 통해 12.3 쿠데타가 정당한 통치 행위라는 것에 대해 국민적 판단을 받겠다라고 나설 수 있다. 자, 다소 약간 비윤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글인데요. 자, 여기 보면 출마할 수 있다라고요.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젊은 친구인데요. 아마 틀림없이 여기는 2030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거기는 주로 이제 그런 세대들이 가서 자신들의 이 생각들을 이제 이렇게 공유하는 곳이니까요. 자, 이게 벌써 한 달 전에 이제 거론이 됐고요. 이후에 인터넷 커뮤니티 난리 났습니다. 특히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바로 김영현 장관의 이 쪽지 편지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 자, 여기입니다.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웁시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곧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 국민의 심판이 바로 선거잖아요. 이게 대통령 재출마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런 편지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 편지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민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윤 재출마? 윤 어게인? 리셋 코리아가 그런 의미입니까?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자, 아무튼 김영근 장관이 엄청난 화두를 던진 건 맞고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면요, 이런 글들이 넘쳐납니다. 솔직히 어제 판결 후부터 지금까지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암담하고 포기하고 싶었다. 변호인단의 판결 후에 웃음. 윤 대통령의 새 인생의 시작이란 발언. 김영현 국방장관의 윤 어게인. 이 모든 것이 윤통의 재선으로 귀결되는 느낌이 들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재선의 움직임과 함께 계몽령으로 입수한 선관위 서버와 짱깨 99명, 트럼프 행정부 FBI의 마약 검거 등 이번에 그 2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량이 대한민국에서 적발이 됐죠. 이게 FBI가 제공한 정보 때문에 그랬는데요.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다. 큰 거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이 함께 움직여준다면 영화 같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그러니 친구들아, 개인은 이제 자신들과 같이 거기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는 친구들을 말합니다. 자, 분탕들에 놀아나지 말고 조금만 더 윤 대통령을 지켜드리자. 이런 게 있고요. 오른쪽에 내가 윤석열 빠돌이 그런 거 아니다. 난 윤석열 싫어한다. 근데 윤석열이는 자신이 탄핵당할 거 알고 있었다. 그래서 탄핵하려면 하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탄핵당하는 사람인데도 당당했었다. 핵심은 부정선거다. 그 뿌리가 어디까지인 것인지 확인시켜 준 것이고, 이런 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는요,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뿌리 깊게 내리게 할 수 없었다. 자, 이 문제는 국민힘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그 해결은 결국 찌제명이 체포되면서 풀어지게 될 것이다. 부정선거는 국내용이 아니라 국제용이고 그 위에는 트럼프가 있다. 결국 트럼프가 한 번은 움직여준다. 그래야지 이것이 판이 정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결국 키는 트럼프가 쥐고 있는 것이다. 아니, 또 말하지만 나 트럼프 빠도 아님. 그냥 흐름이 그렇다는 것임. 부정선거 문제가 결코 그냥 묻혀가는 사건이 아니란 것이다. 트럼프식 곧 인천 상륙작전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대통령이 과연 재출마할 수 있느냐라는 헌법적, 법적 문제가 따르는 것인데, 그거 해석 여부는요, 제가 일단 논외로 치겠습니다. 일단 얼핏 보면 해석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직에 이렇게 취임하지 못하게끔 우리 이제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명직이 아니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특히나 국민의힘 경선에 나가서 만약에 당선되면은
그때 선관위가 어떨 건데 뭐 이런 어떤 그 생각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조금 더 내용을 진척시켜서 이제 이렇게 보면요. 내란 혐의 형사사건은 아직 재판도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2달 안에 1심 결과 나오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이미 불구속 판정 내려서 구치소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다시 구속 불가. 이재명은 지금 재판 중인데 7개 전과자 사범이고 거기다가 지금 재판 중인 그 범죄 혐의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어떤 개쓰레기도 기어 나오는데 뭐가 문제냐? 그럼 당연히 대선 나온다. 나오면 무조건 윤석열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것을 조금 더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윤석열 절차적 부당성에 맞선 조기 대선 정면 돌파. 그런데 참고로 말이죠. 국민의힘의 당규에는, 기소만 돼도, 일단 구속도 한번 당했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이런 경우에는, 추천, 그러니까, 후보로 추천을 못하게끔만 되어 있을 겁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든 그런 당규 내용들인데요. 자, 이것을 또 고려하고 또 실정법이 또 따로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아무튼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내부에서 윤어게인 이거 난리 났습니다. 진짜. 자, 헌정 질서 회복을 내건 귀한 선언 1. 탄핵 인용 및 파면. 자, 이게 챗 GPT에 물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직이 즉시 박탈되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하며 선관위는 대선일을 2025년 6월 3일로 공표한다. 이 탄핵 절차의 유연성 프레임 형성이 되어 있다. 헌법학자 허영 교수 등 다수 헌법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이 정당한 헌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실상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절차적 부당한 탄핵이었다고 비판한다. 애초에 각하되었어야 할 사안이었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측은 탄핵 사유가 불명확했고 국회의 졸속한 의결과 형식적 소추로 인해 헌재가 실체 심리를 강행한 것은 헌법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헌정 절차의 위협이라는 프레임으로 반전시켰다. 자, 세 번째, 피선거권 논란과 법적 돌파 시도. 공직선거법상 탄핵으로 파면된 공무원은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윤석열 측은 대통령이 일반 공무원이 아닌 헌법상 선출직 국가원수라는 점을 들어 공무 담임권 제한 조항의 적용은 해석상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 이 대목이죠, 이거. 이래서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미국의 트럼프 사례에서처럼 대통령은 임명직 공무원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인용하며 윤석열은 법적으로 피선거권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을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대통령 자체가 하나의 그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인데 국회보다 앞에서 나오는 기관입니다. 헌법기관 중에 정부, 사법부, 국회 통틀어서 가장 우뚝한 그런 존재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윤 캠프는 후보 등록을 강행하고 동시에 가처분 신청 및 위헌 심판 청구를 병행한다. 사법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선거 출마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함. 선관위는 유권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 등록 수리, 자격은 법 판단에 따름이라는 유보적 결론을 낸다. 결국 윤석열은 사법 판단 전까지 선거 완주가 가능해지는 국면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자면 윤석열 지지 그룹에서 엄청난 어떤 파워를 보여줘야 가능할 겁니다. 자, 4. 선거 전략. 헌법은 무너졌지만 국민은 살아있다. 윤석열은 강경보다는 책임과 헌정 회복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다. 선거 슬로건은 다음과 같은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정치가 헌법을 이겼다. 이제 국민이 되찾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폐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자, 불법 탄핵 국민 심판으로 돌려놓겠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헌정 회복의 국민 투표다. 통합형 메시지, 책임 이미지, 사법 독립, 국정 안정 기조를 기존 보수 핵심 지지층 외에
중도층까지 확장 가능한 형태로 설계한다. 여론 반응과 선거 구도, 탄핵 직전 지지율은 48.3, 한 50% 정도 되죠. 이미 상당한 고정 지지층 존재한다. 이들이 전부 윤 대통령을 지지하면은, 그리고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면 당선이다. 이런 이야기죠. 탄핵 이후 여론은 오히려 동정 여론과 정치적 부당성 인식이 결합되며 반등 조짐. 민주당은 이재명 중심의 단일화 시도 중이지만 전략 혼선과 피로감으로 중도층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지지층을 견고히 유지하며 윤석열 대 탄핵 연합 구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한다. 윤석열 대 그 밖에 이제 탄핵 세력들의 대결이다. 이런 거죠. 6. 선거 결과 기환을 선택한 국민. 선거일 50 내지 60대, 60대 이상 보수층 투표율이 상승하며 기권했던 중도 유권자 일부도 탄핵이 과했다라는 인식으로 복귀. 윤석열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탄핵 이후 국민투표로 복귀한 대통령이 된다. 그는 정치 보복은 없다라는 메시지로 통합을 강조하고 사법 독립 강화 및 헌정 절차 정비를 주요 개혁 과제로 추진한다. 결론 성산 수치와 평가. 피선거권 확보 가능성을 60 내지 65% 정도로, 여론 반등 및 지지 결집 유지 70 내지 75%.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 그룹은 그대로 다 모인다라는 거죠. 대부분. 선거 구도 우위 확보 가능성 55 내지 60%.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조기 대선 최종 당선 가능성 종합적으로 약 55%에서 60%. 지금 현재 챗 GPT에서 돌려서요, 이 정도 수치를 뽑아낼 수 있는 국민의힘 사이드에 있는 자기 주자는 없는 거죠, 현재. 그래서 압도적입니다, 그야말로. 자, 요약. 절차적 부당성이라는 강력한 반전 프레임. 이번에 대통령 탄핵은 절차적으로 너무도 흠결이 많죠. 대통령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해석의 여지. 그걸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이 탄핵당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어떤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지율 유지와 정치 구도 우위가 겹치면 윤석열의 조기 대선 기화는 단순한 가정이 아닌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된다. 결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되찾은 대통령으로 귀환할 수 있다. 이 내용만 보게 되면 그야말로 벅찬 내용이죠. 저는 저게 성립되려고 하면요, 헌법적 어떤 그런 해석을 일단 뛰어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요, 한 번은 미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데일리 99 같은 이런 것, 그리고 부정선거, 거대 카르텔에 대한 미국 측의 공식 오피서들이 오피셜 발언을 공개적인 어떤 그런 행정적 그런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면은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어쩌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그 상태가 되면은 윤 대통령이 전국을 완전히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의 개입이 없으면은 험난할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저걸 육군 해석을 일단 하는 것이 헌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그 전에 선관위가 저걸 또 다룬다고요. 윤 대통령을 후보 자격에 대해서 그걸 다룰 수 있는 곳이 또 선관위가 1차적인 곳인데 저기서 과연 윤 대통령을 허용하겠습니까? 부정선거 다루겠다라고 저렇게 지금 칼을 뺐는데, 그래서 이걸 꺾으려고 하면 미국이 한 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은 윤 대통령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자,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이게 제가 극히 일부만 갖고 온 건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특히 우파형 2030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어게인, 윤 어게인, 다시 대통령 윤석열, 이걸로 그냥 난리 났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